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 그랩 요금 과다 청구와 관련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봐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영상에 이어서 요금 과다 청구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싱가포르에 오셔서 헷갈려 하시는 택시 요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많은 분들이 싱가포르 창이 공항에 도착하면서부터 심리적으로 꽤 안정적인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 이유가 도로에 다니는 차들이 우리의 눈에는 익숙한 것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현지 택시시장 점유율 1위인 컴포트 델그로라는 회사가 i40, i30, 아이오닉, K5 같은 우리나라 현대 기아자동차 택시들을 거의 2007년부터 꾸준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의 전체 시장 점유율이 약 60%예요.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돌아다니는 택시의 두 대 중 한 대는 우리나라 차가 보이는 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 나왔지만 왠지 모를 익숙함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행 온 제 친구들 중에서도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데 갑자기 요금이 2배 가까이 뛰었다고 혹시 이거 바가지 쓴 거 아니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적도 있는데요. 요즘에는 정액제인 그랩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택시 탈 일이 그렇게 있나 싶기도 한데 제 친구처럼 여행을 와서 호텔이나 쇼핑몰에서 대기 중인 택시를 오히려 더 타는 경우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랩이 피크 요금으로 갑자기 요금이 터무니없이 오르거나 아니면 이동하려고 건물 밖으로 나왔는데 택시 스탠드에 택시가 대기를 하고 있으면 5분 10분 그랩을 기다리느니 그냥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도 택시 기사분들이 아무래도 현지 지리에 더 밝고 우회로 같은 것도 잘 알고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택시를 더 선호하는 일도 있어요. 그리고 제 친구처럼 혹시 현지에서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는데요. 제 경험으로는 기본적으로 택시를 타게 되면 기사분들이 어느 길을 통해서 갈 건지 일단 승객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리고 길을 돌아가더라도 기사분이 본인의 실수라고 하면 2, 3불 정도는 적게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싱가포르 전체 국토 면적이 동서는 약 50km 정도, 남북은 한 25km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돌아다니는 범위 안에서는 30불 이상을 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돌아도 싱가포르 이 면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금액의 한계가 있어서 바가지 요금은 사실 그렇게 크게 걱정은 하지 않고 지내거든요. 그런데 싱가포르에 여행 오시는 분들을 비롯해서 제 친구처럼 현지에서 바가지 요금을 씌운 게 아닌지 가끔씩 걱정을 하거나 인터넷에서 찾아봤을 때는 우리나라 서울 택시보다 한 20% 저렴하다고 하는데 왜 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싶은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택시 요금제는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기본 요금, 시간별 할증료, 지역별 할증료, 그리고 ERP라고 도심 혼잡 통행료, 그리고 택시를 예약을 했을 때 콜비 이렇게 5개가 붙게 돼요. 여기에 차량 종류, 연식, 할증이 적용되는 시간대나 요일이 세분화되어 있어서 저도 일일이 기억하기가 어려울 정도거든요. 첫 번째로 기본 요금은 일반 택시 기준으로는 약 3불 선이고요. 두 번째로는 시간대별 요금이 오전, 오후에 대충 출퇴근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25% 할증료가 붙고요. 심야 할증료가 50%가 붙게 돼요. 세 번째는 지역별 추가 요금인데요. 현지에서는 이제 CBD라고 하는 다운타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행을 와서 주로 가게 되는 마리나베이 샌즈 주변이나 차이나타운을 비롯한 이런 이제 도심 지역에서는 추가 요금이 3불 정도가 붙게 되고요. 그 외 지역들도 우리 생각에 약간 떨어져 있다고 하는 곳들을 생각하면 쉬운데요. 공항이나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 센토사 같은 이런 지역들이 포함이 돼요. 대부분 관광으로 와서 가게 되는 지역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ERP라고 도심 혼잡 통행료인데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시간대별로 대충 50센트부터 4불 정도까지 차등적으로 적용이 되게 돼요. 이 ERP라는 게 조금 전 말씀드렸던 주요 다운타운 CBD 지역에 들어가는 이제 길목에 곳곳에 설치가 돼 있는데요. 오전 7시 반부터 저녁 8시까지 요금이 적용되게 돼요. 그리고 이 ERP의 약자가 일렉트로닉 로드 프라이싱의 약자인데요.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택시에서 이제 기사분께서 하시는 말씀은 저 ERP는 Everyday Rough People의 약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매일매일 도심에 진입을 할 때마다 이제 내게 되는 일상적인 요금 중에 하나인데요. 다섯 번째는 어플을 이용해서 차를 이제 부를 경우에는 우리나라 콜비처럼 추가 요금이 이것도 한 3불 선에서 붙게 돼요. 이렇게 다섯 가지로 적용되는 요금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략 출근 시간이 끝나는 9시 반부터 퇴근 시간이 시작하는 오후 6시 사이 정도에만 기본적인 요금이 적용이 되고요.
나머지 시간대에는 각종 추가 요금들이 덕지덕지 이렇게 붙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요금과 거리당 요금으로 비교했을 때는 서울 택시와 비교해서 약 20% 저렴하다고 이렇게 각종 물가 비교 사이트에서는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타고 다니게 되면 사실 서울보다 훨씬 더 비싸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최근에 택시를 타고 오늘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촬영도 잠깐 했었는데요. 미터기를 보시게 되면 낮 시간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기본 요금과 거리당 이제 요금이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할증이 되는 시간이나 지역에서 택시를 타시게 되면 기본 요금 옆에 이렇게 엑스트라라고 이제 추가 요금이 붙게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운타운에서 출발을 했던 택시이기 때문에 다운타운 요금에다가 퇴근 시간쯤이어서 25% 추가 할증 요금이 거의 기본 요금하고 동일하게 올라가는 속도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별 할증료, 지역별 할증료, ERP 이런 게 모두가 붙어서 최종 목적지에 도착을 해서 기사분께서 최종 합계 버튼을 누르면 내 눈에는 이렇게 크게 6, 7불 정도 가격이 보여서 돈을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요금이 뭐 12불, 15불 이렇게 점프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금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싱가포르 와서 내가 바가지 요금을 쓴 게 아닌가 이런 이제 걱정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다만 현지 요금 체계가 다소 복잡해서 최종 목적지에서 금액이 조금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택시 비용을 계산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동안 택시를 이용하면서 부당하게 요금이 징수된 적이 없어서 전반적으로는 그냥 기사분의 그 요금을 믿고 이제 내는 편이에요. 싱가포르 택시 요금이 결코 저렴하지는 않고 다소 요금이 복잡하다는 얘기로 오늘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안녕히 계세요.